안녕하십니까. 대전에서 온 건축사 신진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소규모 사무실에서 BIM 도입이라든지 적용 방법에 대해서 좀 언지를 받고 싶다 그러셔서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대전에서 저기 조그맣게 규모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냥 우성정보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전광역시 건축사에서 이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전에는 위원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하고 있고요. 처음에 BIM을 도입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지인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BIM 레빗 시스템을 알게 되었고, 근데 처음에 레빗 시스템을 딱 했는데 첫 번째는 프로그램도 불안정했고, 두 번째는 하드웨어 사양도 고가를 좀 요구했고, 그 다음에 기존 데이터에 대한 호환성도 문제가 돼 있어 갖고 처음에 알고 있었는데 실제 적용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관심은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바로 하지는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사이에 조금씩 익히고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좀 더 안정화됐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부터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 수행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은 간단하게 공공 업무 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리모델링 부분이라서 적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직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이기 때문에 작은 근린 생활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갖고 프로젝트를 수행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보이는 거는 공공 업무시설 부분에 대해서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부분이 있는데,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부분을 한번 BIM으로 그러니까 레빗 시스템을 도입해갖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구라든지 그 다음에 외부 창호는 기존에 있기 때문에 내부 창호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벽체 마감, 그 다음에 그 붙박 기장 시스템이라든지 기타 사항들을 하나하나씩 만들면서 했거든요. 우리 팀원들이랑. 그래서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은 그것들을 아직 그 발주처라든지 기본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면화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레빗 시스템에 대한 정교한 시스템을 다 쓴 게 아니라 뷰 역할만 하고 나머지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일이 글씨를 치는 방식으로 한번 구성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스케줄이라든지 기타 사항들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완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텍스트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는 사항들이 있으면 왼쪽에는 간략한 도면이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일이 텍스트 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부분들은 한실을 이제 확대 평면도 하고 전개도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창호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책상이라든지 의자 같은 경우는 실제 현지에 있는 거를 되도록이면 비슷하게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실제는 그렇지는 않고요. 비슷하게 이제 구현하려고만 노력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전개도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도면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빗 시스템에 대한 정교한 시스템 부분을 쓴 게 아니라 레빗 시스템의 뷰를 한 컷 한 컷 구성해 갖고 그냥 기존의 CAD를 만든 것처럼 구성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교하지는 못할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현재 화면은 이제 전개도를 부분 단면도를 만든 건데 인테리어 부분 단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상세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콜아웃 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주처하고 내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색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패턴이라든지
내부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의하기 편하기 위해서 일단은 구성을 했고, 그게 이제 쉽게 발주처하고 얘기가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화면을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정교한 상세도는 아닌데 이 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 확대 상세도라든지 평면 상세도라든지 부분 상세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공공업무시설의 현재 이 부분은 내부에 목재 창호를 구성해 갖고 한옥식으로 구성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일일이 패밀리를 만들어 갖고요 구성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이렇게 정교하진 않습니다. 근데 기본 구성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부분은 이제 지상 3층에 소규모 근린 생활 시설입니다. 사실은 이제 건축주가 카페를 운영하시고 카페에 여러 가지 로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싶으셔서 그 부분들을 같이 회의하면서 기본적인 틀을 잡았고 가장 모던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모던하기 때문에 아직 기술적인 테크닉이 미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했던 사례입니다. 1층에 대한 섹션 뷰고요. 그 다음에 2층에 대한 섹션 뷰, 그 다음에 3층에 대한 섹션 뷰 그렇게 갖고 구성을 했고요. 제일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까지는 뭐 배치도라든지 평면도라든지 아니면 각종 계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의 도면 방식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레빗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했고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수작업 부분이 되는 거죠. 자동화 작업을 원래 목적이 레빗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데 이게 자동화 작업이 아니라 수작업이 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대신 이제 나중에라도 써먹기 위해서 밑에 보시면 배치도 같은 경우는 설계 교요라든지 층별 교요 이런 것들은 그 레빗 시스템에 레이블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레이블 기능을 써갖고 자동 합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하느라고 처음에 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근데 한 틀을 만들고 나니까 다음 프로젝트 할 때는 이 사례를 이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도입했던 구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기본적인 레빗 시스템에서 도입하고 있는 간단한 뷰와 그 다음에 스케줄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부분들은 1층 평면도인데 지금 테이블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로스키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 자료를 가지고 일일이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를 모델링을 해갖고 실제 적용을 했고요.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존 장비의 카탈로그를 이용해갖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로 해봤는데 평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캐드화 시키는 방법처럼 이제 구성을 했고 이게 현장에서라든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라든지 협력업체들 부분도 이 레빗 시스템을 다 도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방에서는요. 그래서 기존 방식들의 틀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층 평면도나 2층 평면도, 3층 기타 평면도나 뭐 단면도, 그 다음에 단면도에 대한 상세도 이런 부분들도 기존 도면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모듈화 시키는 방법들이 있는데 모듈화 시킨다는 방법보다는 그 레빗 시스템의 2차원적인 기능을 부가시켜 갖고 도면을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완성할 수 있게끔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투입됐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데 시행착오를 조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부분들은 주심도라든지 그 다음에 구조도 파일 구조도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구조평면도
부분들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제 기존 방식들을 많이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저는 그 기존의 CAD에 대해서 익숙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BIM으로 완벽하게 전환한다든지 그리고 그것들을 행정적으로 요청하는 부분들에서 아직 테크니컬한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BIM을 도입할 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처음에 BIM을 도입할 때 힘든 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그 인력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CAD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계셔서 크게 어려운 점이 없었는데 레빗 시스템이나 BIM 시스템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분들도 많지 않았고 특히 저는 지방이다 보니까 그 인력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든 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BIM은 AI가 지금까지도 BIM은 AI가 아니다.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BIM 시스템 같은 경우에 좋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는데 아직 건축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줘야 되는 현재 사항들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있고 시간이 텁이되고 그리고 이거를 전환해야 되는 시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각종 행정 지자체에서 뭐 PDF를 가져와라, CAD를 가져와라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경 항목, 전환해야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지방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패밀리라든지 그다음에 이거를 베이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템플릿에 대한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나 소규모 설계 사무실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힘든 과제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레빗 시스템이나 BIM을 도입한 다음에 변경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처음에 그 같이 있는 팀원들이 BIM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이것들을 지방에서는 아는 친구들이 없고 두 번째는 기존의 경력자들이 CAD 시스템에는 많이 알고 있는데 얘를 전환하는 거 그 다음에 항상 익숙했던 시스템을 써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적용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로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소규모라서 네트워크 작업이라든지 팀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스템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애로점이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직 저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의 분업화라든지 업무가 개별적으로 누구는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 A라는 사람은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B는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C는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큰 조직 사무실만큼 분업화라든지 특성화 부분에 대해서 위급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업무에서 버려야 될 것들 많이 듣던 부분들이 할 중에 하나인데 제가 레빗 시스템이나 BIM 시스템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 내가 작업했던 방법 그 다음에 기존에 CAD를 써왔던 방법 그 다음에 CAD를 써갖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패턴대로 하는 방법 이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얘를 실질적으로 버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은 시간을 일반 CAD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CAD 시스템에서 BIM 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사실은 그러다가 다시 CAD 시스템으로 작업을 하다가 또 이번에는 레빗 시스템을 또 도입해 갖고 해야 된다 해 갖고 또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쉬운 거를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익숙한 거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만약에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는 캐드를 버려야지 전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혼자 버리는 게 아니라 소규모 사무실이면 소규모 사무실 인원 전체가 한 번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전체 팀원이나 소장님이라든지 기타 대표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과정으로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었고 대부분의 소규모 사무실에서는 전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기존에 대한 작업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하고에 대한 그 맞춰야 되는 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반문하고 그 부분도 사실은 많은 지인들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각자 고심하고 아직도 고심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은 캐드 시스템에서 BIM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캐드를 버리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그렇게 갖고 전환을 해야지 바뀔 수 있지. 캐드를 하면서 BIM을 한다? 그건 쉽지 않은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시스템 조직이 많고 인원이 많은 데서는 분배라든지 효율에 대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소규모는 딱 버려서 고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담배 끊는 거하고 똑같아요. 끊어버리고 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주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별하게 제가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 테크니컬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는 스스로 도입을 했고 스스로 공부를 해서 시작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애로점이 있었고요. 만약에 저를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라든지 가르쳐주는 어떤 인프터가 있었으면 좀 더 원활하게 했을 텐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지역적인 한계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라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가 있어 갖고 쉽게 전환하고 그 다음에 완숙도 있게 BIM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데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을 내시고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결정하시면 누구나라든지 전환할 수 있고 제가 전환을 할 수 있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쉽게 전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상 신진선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